나라 밖에서 펼쳐지고 있는 수많은 일들을 한 편의 영화처럼 드라마틱하게 전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영화로 만난 세계, 임주리 중앙일보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너무너무 춥죠? 네, 진짜 너무 춥네요. 내일은 오늘보다 더 춥다는데 네. 어떻게 임주리 기자는 추위를 이기는 비결 같은 거 있으세요? 저는 좀 알코올로 이겨내는 편인데 알코올요? 제가 그걸 차마 추천은 못 해드리겠고 아하. 네, 저희 청취자분들 좀 네. 따뜻하게 잘 챙겨 드시고 추위 네. 좀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또 러시아 사람 같은 이야기를 하시네요. 보드카로 이겨내는. 자, 그럼 오늘 준비한 나라 밖 소식 상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의 제목은요? 전 세계 백신 접종 어떻게 진행 중일까? 네, 영국에 이어서 미국도 드디어 접종이 시작됐죠. 네, 미국에서도 정말 초고속으로 백신 승인 절차를 마치고 현지 시간으로 14일이죠. 네. 드디어 백신 접종 시작했습니다. 영국에 이어서 두 번째고 역시나 화이자 백신이죠. 아하. 그래서 간호사가 그 백신 접종을 받는 모습이 생중계되기도 했습니다. 네, 참 흑인- 이목을 끌었죠. 그렇죠. 네. 흑인 유색인종 네. 간호사였습니다. 결국은 그 치열한 백신 전쟁에서 일단은 화이자 백신이 거의 네. 그 선두로 치고 나가는 네, 이런 지금은 모습이네요. 그렇죠. 여러 지금 다른 나라들도 계속 승인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화이자가 현재로서는 어쨌든 뭐 1등을 하고 있는 아, 상황인데 영국에 이어서 바레인 그리고 캐나다,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순차적으로 화이자 백신의 긴급 사용을 허가를 했고요. 네. 캐나다 역시 미국과 같은 날인 14일 날 접종을 시작을 했습니다. 음. 그리고 영국도 뭐 미국도 캐나다도 우선 접종 대상 기준은 같아요. 네. 의료진, 고령자 그리고 뭐 요양원 직원들을 우선으로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아하. 이들 나라에서는 화이자뿐 아니라 모더나 백신 역시 곧 긴급 사용 승인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 이웃 나라죠. 네. 일본도 연내 접종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도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이렇게 세 개사와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요. 네. 네. 그런데 이 세 개사뿐만 아니라 그동안 뭐 중국도 개발했다, 러시아도 개발했다 이런 뉴스를 접했어요. 네. 그런데 이 중국과 러시아 백신은 접종 시작했다는 얘기는 안 들리네요. 네, 다들 아시겠지만 백신 임상 시험 세 차례에 걸쳐서 이뤄집니다. 그렇죠. 네, 현재까지 임상 3상까지 다 제대로 끝내고 접종을 시작한 거는 화이자가 처음이자 지금까지는 유일하죠. 아. 네. 근데 아마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분명히 중국하고 러시아도 백신 개발했다. 그렇죠. 접종 시작했다. 이런 뉴스 있었는데 하실 네. 거예요. 네, 이 중국하고 러시아는요. 백신 그 임상 3상 시험이 완전히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긴급 승인을 해서 이제 자국에서 그렇게 접종을 한 겁니다. 워낙 급하니까. 네, 그러니까 당연히 그 전문가들은 삼상 시험이 완전히 완료되지 않은 상황, 그러니까 정확한 분석이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다라는 비판을 했었고요. 네. 그래서 논란이 됐죠. 네. 근데 지금 사실 마음이 급한 거는 중국일 겁니다. 중국이 마음이 네. 급하다고요? 아니 우리가 그동안 미국,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막 확진자, 사망자 네. 창궐을 해가지고 속출을 해서 네. 정말 급하구나 싶었는데 중국은 다 극복했다 그러고 여유 있는 상태 아니었나요? 그렇습니다. 코로나는 어느 정도 잡았지만 예. 중국 지난 상반기에 이미 나름대로 코로나 좀 극복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지금 그러니까요. 조금 나오고는 있지만 어쨌든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그 심각성이 좀 약하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중국이 신경 쓰고 있는 거는 그것보다는 코로나19 진원지라는 이미지를 어떻게든 벗어나고 싶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뭐 다른 나라에 의료진을 보내기도 하고 뭐 마스크나 구호품을 보내면서 어떻게든 그 이미지를 좀 탈피를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중국이 가장 공들이고 있었던 게 바로 백신인데요. 아. 네, 이 백신 외교의 야망을 품고서 백신 개발에 정말 박차를 가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미국 화이자가 3상 먼저. 시험을 먼저 마치고 접종까지 시작을 한 거죠. 네. 사실 중국이 생각했던 건 이런 거였을 거예요. 미국 제약사에서 나온 제품들은 이미 선진국에서 다 선계약을 하고 그렇죠. 그런 상황이니까 아무래도 동남아시아나 중남미 국가들은까지는 그게 안 될 거다. 물량이 부족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바로 이 틈을 치고 들어간다. 아. 동남아랑 중남미에서는 절대로 미국한테 지지 않는다. 이런 야망을 품고 백신 외교에 이제 공을 들이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네.
그 주축이 된 회사가 바로 중국 국영 제약사인 시노팜 어허. 그리고 이제 민간인 시노백입니다. 예. 이 시노팜, 시노백을 중심으로 현재 임상 3상에 들어간 중국산 백신이 총 5종인데요. 그럼에도 이렇게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도 중국 제약사들 중에서 임상 3상을 다 끝낸 데가 아무 데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음이 바빠졌는데 게다가 페루에서 임상 시험 중에 참가자가 마비 증상이 와서 그러게요. 그 3상 시험이 중단되는 일도 일어나서 지금 정말 마음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예. 네. 그럼 지금 상황에서 중국에서 만든 백신 네. 어떤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실 선진국들에서 중국 백신에 관심을 가지는 나라는 없다고 봐도 좋을 겁니다. 네. 우리도 지금 사실 중국 백신은 관심 안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뭐 저도 안 맞겠다는 분이 많으실 그렇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예. 그런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네. 그런데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동남아시아와 중남미 국가들에서는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하. 이게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한 발표를 보면 좀 네.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화이자나 모더나는 초저온 보관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영하 70도, 뭐 맞아요. 영하 20도 이렇게 보관해야 되는데 네. 우리는 그럴 상황이 안 된다. 아하. 왜냐하면 인도네시아가 워낙 덥기도 하지만 이게 초저온 뭐 보관하려면 특수한 뭐 보관 냉동고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냉동 이동 시설 차량 이런 게 다 필요하죠. 네, 근데 예. 인도네시아 정부는 우리는 이제 그거 할 사실상의 능력이 안 된다라고 선을 그은 거예요. 근데 중국 백신은 그냥 일반 냉장고에 보관이 가능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인도네시아에서는 중국 시노백 백신으로 임상 시험을 진행을 했고 이게 어쨌든 유효성이 약 97%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다음에 120만 회분 분량을 이미 들여왔고요. 네. 시노백과 4천만 회분 공급 계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아하. 이 나라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동남아 국가들도 이렇게 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아하. 네. 자, 그러면 지금 어쨌든 먼저 치고 나온 건 화이자지만 모더나 나오고 아스트라제네카, 그다음에 시노백, 시노팜, 중국 제품 5개 나오고 네. 러시아도 나오고 이런 상태인데 네. 이제 남은 것은 가격 경쟁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제가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동남아시아나 중남미 국가들이 그래서 중국 백신을 지금 계약을 하려고 하고 있는 상태예요. 싸니까. 네, 아무래도 아하. 모더나나 이제 화이자에 비해서 이게 가격 경쟁력이 좀 좋다 보니까 예. 그래서 지금 브라질에서도 시노백 백신을 선택을 해서 이미 상파울루주에서 4,600만 회분 구매 계약을 체결을 했고 내년 1월부터 접종을 하기로 한 상황인데 지금 시민들은 반대하는 시위도 하고 있어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예. 아직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상 3상이 안 끝났으니까 안전하지 않다. 네, 안전하지 않을 텐데 이거 이렇게 계약해도 돼? 이래서 반대하는 시위도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럼에도 뭐 브라질 계약했고 또 다른 중남미 국가들 할 가능성 높아 보이고요. 터키 아랍에미리트 연합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은 돈이 없으면 우리가 빌려줄 테니까 우리 백신 계약하는 게 어때? 이런 입장까지 내놓은 상태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 당연히 이 백신 외교, 백신도 영향력 경쟁이라고 보는 이유가 당연히 크겠죠. 예. 네. 참 글쎄요. 이렇게 백신을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시키고 네. 그 어떤 패권주의랄까요? 네. 이런 형태로 사용되는 양상이 좋아 보이지만은 않는데 어쨌든 그 결과로라도 우리 지구인들 모두가 네. 코로나19로부터 빨리 좀 극복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네. 여기까지 한번 그 얘기는 정리를 하고요. 다음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상영할 소식의 제목은요? 첩보 소설의 거장 존 르칼의 별세. 정말 저희 업계에서는 상당히 좀 안타까운 큰 네. 별이 졌네요. 그렇습니다. 정말 첩보물 스파이 소설의 거장이죠. 네. 영국의 존 르칼의 작가가 지난 12일 89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저는 혹시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셨을까 싶었는데 사인은 폐렴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존 르칼의 스파이 소설의 대부격이고요. 네. 특히 지금 이 시기에 딱 어울리는 추운 나라에서 돌아온 스파이. 이거 아주 그냥 뭐냐 전 세계적인 선풍적 인기를 끌었던 작품인데 임주리 기자도 이분 작품 좋아하세요? 네, 저 방금 말씀하신 작품 정말 좋아하고 여러 번 읽었던 소설인데요. 예. 말씀하신 작품을 비롯해서 틴커 테일러 솔저 스파이, 예, 또 영화로도 나왔잖아요. 네, 예. 리틀 드러머걸, 뭐 원티드맨 이렇게 아주 여러 유명한 작품들을 써내서 전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은 작가입니다. 그렇죠. 스파이들을 항상 주인공으로 내세우고요. 또 주요 작품들은 주로 이제 냉전 시대가 배경이었어요. 그래서 첩보물의 거장이다 이런 별칭이 붙었었는데 네. 이 작가 뭐
필력도 워낙 대단하지만 냉전 시대 진짜 스파이 출신이다. 이래서 더 그러니까요. 사랑을 받기도 했어요. 예. 이 작가가 영국 정부부 MI6 네. 출신이죠. 영국판 CIA. 그렇습니다. 네네. 네, 그 때문이겠지만 자기 본명을 안 쓰고 존 느 카레 이거 필명인데요. 본명은 데이빗 존 무어 코넬입니다. 이분이 요원으로 일하던 1961년에 일을 하면서 첫 소설을 내요. 이 첫 소설 제목이 죽은 자에게서 걸려온 전화입니다. 진짜 스파이 제목만 소설. 해도. 네, 예. 그런 제목 같죠. 예. 그래서 이 소설을 발표하면서 조금씩 주목을 받기 시작하다가 세 번째 소설이 드디어 빵 터집니다. 바로 이 공전의 히트작 추운 나라에서 돌아온 스파이. 네. 네, 이 작품으로 전업 작가, 그러니까 세계적인 작가로 부상을 하면서 전업으로 돌아서죠.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쓴 소설이 한 20여 편 정도 소설을 발표를 했고 네. 특히나 이렇게 손으로 수기로만 작품을 쓰는 걸로도 굉장히 유명했는데 돌아가셔서 참 안타깝고 다시 한번 이 소설들 읽어보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게요. 네. 앞서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이분 작품이 영화로 많이 만들어졌어요. 네, 아마 그 중에 하나를 추천 영화로 추천하실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오늘서 존 느 카레의 작품을 원작으로 한 영화를 들고 나왔는데요. 네. 리틀 드러머 걸 이거는 박찬욱 감독이 드라마로 만들어서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알려져 있을 거예요. 예. 근데 제가 추천하고 싶은 거는 틴커 테일러 솔저 스파이입니다. 야. 영화 제목도 소설과 같고요. 정말 내로라 하는 배우들이 출연을 해요. 네. 게리 올드만, 톰 하디, 콜린 퍼스, 베네딕트 컴버배치. 완전 네. 영국의 최고의 그렇습니다. 예, 이 배우들이죠. 이 배우들 이름만 봐도 진짜 보고 싶어지는 영화잖아요. 그렇죠. 네. 1970년대 냉전 시대를 배경으로 영국 비밀 정보부 국장이 현장 요원을 불러서 우리 정보부 내에 러시아 스파이가 침투해 있으니까 이걸 밝혀내 이렇게 비밀 임무를 맡기면서 벌어진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소설이 실제로 영국 정보부에 침투했던 러시아 스파이 사건을 그 바탕으로 해서 쓰여진 작품이라서 더욱더 관심을 받았고요. 킴 필비죠. 네, 네. 너무나 잘 아시니까요. 예, 예. 거기다 이제 캠브리지 5라고 네. 캠브리지 대학의 5명이 진짜 엘리트들. 네. 네. 그들이 이제 스파이 러시아랑 연계되어 그러니까요. 있어서 그 사건을 이제 바탕으로 쓴 거라서 관심을 크게 받았고 네. 저는 이 영화 사실은 조금 어렵거든요. 처음에 보고 이해하기는 어려운데 그 냉전 시대의 치열함과 피로와 그 특유의 분위기, 네. 막 그 각자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스파이들의 모습이 너무나 애처로웠어서 이 분위기 이거 어쩌나 이거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들고 예. 나왔습니다. 네. 그 임주리 기자도 좀 어려웠다 말씀 주셨는데요. 네. 많은 분들이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 4611님도 바로 그런 문자 주셨네요. 저 틴커 테일러 솔저 스파이 열심히 읽었는데 약간 어렵더라고요. 맞아요. 그래도 그 특유의 분위기 너무 매혹적이었어요. 정말 저랑 같은 걸 느끼셨네요. 그 많은 분이 아마 같은 느낌일 거예요. 네, 그래서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네, 임주리 기자의 명품 영화 추천 감사드리고요. 이제 마지막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의 제목은요. 코로나로 뒤숭숭한 와중에 300여 명 납치. 어디서 일어난 일일까? 이게 뭐 옛날 얘기 아니에요? 300명이 납치됐다니요? 이거 얼마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지금요? 네. 오. 사실 아프리카 대륙에서 일어나는 일들 예. 우리가 이제 너무 멀기도 하고 아프리카. 그러니까 네, 사실 아하. 큰 관심을 가지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러게요. 참 듣기만 해도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서 제가 오늘 전해드리려고 이 소식 가지고 왔고요. 예. 지난 11일이죠. 나이지리아에서 학생 300여 명이 나이지리아. 납치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예. 오토바이를 탄 괴한들이 총격을 하면서 기숙학교로 들이닥쳐서 소년들을 이렇게 납치했다고 해요. 소년들을요? 아니 몇 년 전에도 보코하람인가요? 이 맞습니다. 나이지리아 무장단체가 막 학교에 가서 여학생들 납치하고 이랬던 기억이 생생한데? 네, 맞아요. 그게 2014년 일이거든요. 2014년인가요? 네, 2014년 봄에 보코하람, 예. 즉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름인데요. 이 보코하람이라는 무장단체가 여학생 그때도 한 270여 명 납치를 했어서 전 세계에 정말 큰 충격을 준 적이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네, 근데 심지어 그때 납치당한 여학생 중에서 100여 명은 아직도 행방불명 상태예요. 아직도요? 네, 그래서 뭐 이 아이들을 데려와라라는 캠페인이 아직도 나이지리아에서 있을 정도인데 나이지리아는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 납치 사건이 끊이지가 않는 나라입니다. 그러게요. 네,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지난 2018년 월드컵 때도 네. 이 나라 축구 대표팀 주장 아버지가 납치당해가지고, 맞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경찰이 총격전 끝에 아버지를 구해냈다 이런 뉴스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네, 이렇게 그러니까. 나이지리아는 이렇게 툭하면 납치 사건이 끊이지 않고
않고 있어서 네. 보면 볼수록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우리 교민이나 여행자들도 간혹 나이지리아에서 범죄 피해 당하는 일들이 있으셔서 네. 나이지리아 도대체 왜 이럴까? 뭐 아프리카 여러 가지 뭐 내전 있거나 안전하지 않은 나라들이 있긴 있지만 나이지리아는 더 심한 것 같아요. 도대체 왜 그런 겁니까? 사실 나이지리아는요. 최근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넘어설 정도로 아프리카 내에서는 경제 대국으로 꼽히는 나라입니다. 부자 나라죠. 네. 예. 그리고 자원도 뭐 원유, 천연가스 이런 것들이 세계 10위권 안에 들 정도로 자원 부국이고 그렇죠. 인구 중요하잖아요. 네. 인구도 아프리카에서 가장 많고요. 면적도 한반도의 4배 정도 돼요. 4배요. 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 나라의 가능성 굉장히 크단 말입니다. 네. 이 나라 이렇게 가능성이 큰 나라인데 왜 그럴까? 음흠. 역시나 문제는 양극화죠. 아프리카 부자는 나이지리아에서 다 나온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이 나라 사람들 수완도 좋고 뭐 그렇지만 예. 양극화가 너무 심해서 인구 절반이 극빈층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나라 내에서 뭐 치안이나 이런 게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데 네. 이것도 그렇다면 이건 또 왜 그래라는 말이 나올 텐데 그렇죠. 이 나라 거의 내전에 가까운 종교와 지역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역시. 네. 이 나라가 이제 영국에서 독립한 게 조금 늦은 1960년이에요. 네. 근데 이 독립을 하면서 똘똘 뭉쳤으면 좋았을 텐데 이슬람을 믿는 북부와 이 기독교를 믿는 남부로 이 나라가 거의 나뉘어가지고 갈등이 예. 폭발했고요. 그래서 뭐 내전, 쿠데타 이런 게 정말 지겹도록 반복이 되면서 지금까지도 이게 완전히 회복이 안 된 상황입니다. 아하. 아무래도 이슬람을 믿는 북부 지역 사람들이 이제 가난하고 좀 낙후된 지역이고 네. 상대적으로 남부 지역은 좀 부유해요. 그렇다 보니까 특히나 북부와 남부가 충돌하는 그 경계 지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여기는 진짜 사고가 끊이지가 않는 지역이라고 아하. 해요. 그래서 나이지리아는 제가 나이지리아 기사를 쓰면서 되게 이거 너무 웃긴다 싶었던 게 이거를 믿어도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프리카에서 영화 산업이 가장 발전한 나라거든요. 나이지리아가.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그 나이지리아 영화 너무너무 많이 나오는데 네. 그 이유가 불안한 치안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하. 사람들이 할 게 밖에 나가서 밤에 뭘 못하니까 아. 집에서 TV로 영화를 본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영화 산업 그런 게 발전했다. 있네요. 네,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이 나라가 이제 치안이 불안해진 겁니다. 아하. 네. 참 슬프고도 안타까운 말씀인데 네. 그런 와중에 그럼 이 보코하람이라는 단체는 그럼 어느 쪽이에요? 보코하람.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북부 이슬람 여기를 근거로 2001년에 나이지리아를 순수 이슬람 국가로 만들겠어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아하. 무장단체로 이렇게 얘네가 탄생을 했습니다. 예. 근데 정말 이 보코하람이요 IS를 뛰어넘는 수준의 잔혹한 테러, 뭐 납치 너무나 악명 높아요. 아하. 지금도 이들 테러는 계속되고 있고 심지어 몇 주 전에도 네. 이 보코하람이 민간인들 공격해서 뉴스가 나왔을 정도입니다. 근데 다만 이번 납치 사건은 이제 보코하람이 그랬을 가능성이 있지만 누가 했는지 완전히 밝혀진 상태는 아니에요. 아직은요? 네, 이번 사건은. 네. 그렇군요. 9694님이요. 안 되겠다 표디 나이지리아로 출동해 주세요 이렇게 주셨는데 네. 네, 저한테 인터폴에서 자격만 주시면 네. 출동하겠습니다. 근데 이 관할권이 없어가지고요. 저 뭐 총기도 안 주고 그러니까. 이제 어느덧 엔딩 크레딧 나갈 시간이 됐습니다. 벌써 이번 주 영화로 보는 세계에 대한 한 줄 평 주시죠. 별세한 존 르카레 작가가 추운 나라에서 돌아온 스파이를 내놓으면서 이런 말을 뒤에 실었더라고요. 개인이 사상보다 훨씬 소중하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 이 소설을 썼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네. 이 말을 저도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이 사상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네. 많은 분들이 한번 새겨 들었으면 좋겠는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중앙일보 임주리 기자였습니다. 다음 주에도 정말 의미 있고 재미있는 국제 소식 많이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